네,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미국이 긴축으로 들어가면서요, 전 세계에 달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는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2020년 코로나 때 순간적으로 달러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환율이 급등하고 금 가격이 급락을 하죠. 전 세계가 결국에는 안전자산인 달러를 선호하게 되고, 우리나라 국책은행에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순간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책은행에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외화 유동성 공급을 해줍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 2020년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내용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마트하고 함께 대구에서 여름 특강을 좀 진행했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이마트에서도 좀 좋게 보셔가지고 가을 특강도 다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또 대전에서 연락이 와서 가을 특강에 대한 진행 의뢰를 받았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주식 관련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7월 5일 저녁 7시에 롯데마트에요. 이번엔 구미점에서 특강이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는 무료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요금은 5,000원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현재 대한민국이 왜 위험하냐면요, 외환 보유액을 볼게요. 2020년 말에 4,431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현재 4,122억 달러로 약 300억 달러가 줄었어요. 그리고 외환 보유액이 달러 현금으로만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유가 증권으로 가지고 있는데 주로 채권입니다. 그런데 채권은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손실 보게 되죠. 자, 미국이 2022년부터 금리를 가파르게 상승시켰었죠. 그래서 미국채에 투자한 은행들이 파산하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유하고 있는 이 유가 증권들이 평가 손실을 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만기 보유하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달러가 부족해서 중간에 매도하게 되면은 손실을 보게 될 수가 있죠.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던 상황하고 같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액 전 세계 9위라서 괜찮아 라고 말하겠지만요, 2020년 코로나 때는 지금보다 외환 보유액이 훨씬 더 많았던 시절이었고, 지금은 채권 보유로 인한 평가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 있어요. 이게 무역 수지인데, 야, 코로나 이후에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가 심각했었지만은 지금은 반도체 수출도 잘 되고 호황이니까 무역 흑자가 증가했잖아. 그러면은 앞으로 외환 보유액이 다시 늘 수 있어 라는 건데, 그 내용은 맞아요. 근데 제가 경상수지에 대한 내용을 찾다가 자료를 못 찾아가지고 제가 정확하게는 이야기를 못 드리겠어요. 대신에 이게 외부 부채 자료인데, 서브프라임 때 외부 부채가 급증해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 또 급증을 합니다. 저금리일 때는 부담이 적겠지만은 외부 부채는 증가했는데 금리까지 올라 버리니까 이제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역 흑자가 있더라도 서비스 수지라든지 또는 이런 금융 비용에 대한 비용이 발생되면은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든지 적자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리고 외부 부채가 6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자, 지금 보신 자료는 외환 보유액인데 4,100억 달러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돈을 빌려준 외부 투자자들이 야, 우리나라에서 돈 다 빼갈 건데 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뱅크런 같은 이제 달러 부족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외환 위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시점이 서브프라임 시점으로요, 우리나라가 보유한 외환 보유액보다 외부 부채가 많아지는 시점입니다. 미국이 제로금리일 때 돈을 빌렸었죠. 그리고 한 10년간 거의 이제 제로금리로 돈을 막 빌려줬었고, 우리는
이자가 적으니까 돈을 빌려다 썼었는데 이제는 높은 이자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은행 실적 설명할 때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저금리로 사람들한테 돈을 막 빌려줘요. 그리고 조금씩 이제 금리를 올려버리죠. 특히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그러면 은행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실적이 막 증가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나라는 이자 비용이 증가를 하는 거죠.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IMF 이후 그리고 서브프라임 이후 환율이 계속 상승하는 거 볼 수가 있죠. 미국 정부의 부채가 많다고 하는데 실제 미국보다 더 큰 문제를 보이는 국가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게 우리나라라고 보고 있고요.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경험을 봤잖아요. 우리나라 순간적이었지만 바로 달러 유동성 사태를 겪는 거였죠. 정부에서는 달러가 부족하니까 외평채를 발행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 부동산 때문에 가계부채 이야기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실제 기업 부채가 더 많이 증가했고 이제 위험해졌어요. 2017년에 약 1,700조 원의 기업 부채가 있었는데 2023년에 약 2,734조 원으로 한 6년 만에 1,000조 원 이상 증가를 합니다. 이자 비용 증가해버리니까 기업들도 부담이 되겠죠. 우리나라 기업 부채 레버리지 보면요, 2020년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기업들도 문제가 많아지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기업들의 부채가 많아진 원인이 뭘까라고 봤더니 한국은행에서 기업들이 부동산에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금 어떻게든 부동산을 살리려고 돈 풀어주고 규제 풀어주고 있는 거 아시겠죠? 부동산 망하면요, 가계, 기업, 금융, 정부 다 망하는 거예요. 자, 다른 국가와 우리나라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대출 잔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이 계속 증가한다? 둘 중 하나죠. 사업이 정말 잘 되거나 아니면 돈이 없거나.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우스가 상당히 좀 크게 와닿는데 삼성전자가 무차입 경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대출을 요청했다라는 썰이 있어요. 산업은행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요. 삼성전자가 현재 현금이 한 97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요. 단순히 외환 보유액만 믿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채권이 얼마나 손실 나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코로나 때 순간적인 유동성 위기 사태에 겪었었고 현재 금리 올랐고 외환 보유액은 줄었고 부채가 늘었다는 점을 본다면은 지금 또 충격 한 번이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저는 계속 달러를 사 모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